4월 5일에 캐나다 연방移민부 IRCC에서 2024년 캐나다 모든 주와 준주별 학생 비자 할당량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연방정부답게 중요한 내용들조차도 깔끔하고 조리 있게 정리를 하지 못해서요. 그냥 발표 내용을 읽기만 해서는 할당량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부분들을 한눈에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발표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주별 할당량과 이 할당량을 IRCC에서 산출한 과정과 논리, 그리고 그 과정과 논리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맥락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캐나다.ca에 게시된 IRCC에서 발표한 이 발표 자료에서 사실상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일자로 주별 그리고 준주별 학생 비자 할당량을 최종적으로 공개를 한 거고요. 앞쪽에 첫 패러그래프 보시면은 Net Zero First Year Growth Model이라는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산출했다고 나와 있고요. 산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보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 Allocation Model, 그러니까 할당 방식에 대해서 표 3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서도 약간 직관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봐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산출 모델의 핵심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첫 페이지, 아까 전에 그 발표 자료의 첫 번째 표인데요. 이게 이제 가장 간략하게 나온 부분인데,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결론적으로 23만 5,600건의 학생 비자를 2024년에 전국적으로 승인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학생 비자 신청 대비 승인이 되는 비율이 60%였기 때문에요. 23만 5,600건을 맞추려면 실제로는 전국적으로 39만 2,667건 정도를 전국에 이제 나눠줘야지 이제 주별로 60% 정도 맞춰서 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다. 뭐 이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2개 페이지는요, 그 실제 발표 자료 있죠, 웹사이트에 있는 거, 그거 요약한 거니까요. 후다닥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고요. 자세한 거는 그 웹페이지 펼쳐놓고 뭐 가급적이면은 제 영상에 이 자료도 같이 펼쳐놓고 보시면은 빠르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바로 보도록 하죠. 산출 모델의 핵심 개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Net Zero Growth라고 했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과 나가는 사람의 인원을 0으로 맞춘다. 똑같이 맞추는 게 목표고요. 해당 인원은 약 48만 5천 명이었는데요. 그러니까 2024년에 학생 비자가 만료되는 인원이 약 48만 5천 건입니다. 그런데 비자 연장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 중에 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비로 빼놓으면요, 80%로 곱하기 하면은 38만 8천 명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또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2만 4천 명 정도를 예비로 또 빼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36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비자 신청 대비 승인율은 평균 60% 정도이기 때문에 총 신청자 수가 36만 4천 명이죠. 실제로 학생 비자를 신청했던 사람은요, 학생 비자를 보유한 사람이 36만 4천 명에서 60%를 나누면은 60만 6천 명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이번 조치에서 빠지는 이제 초중고교생이랑 4년제 대학교 학생 그리고 대학원 인원은 빼야 되니까요. 이거는 2023년 기준으로 14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은 한 12만 8천 명 정도로 잡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36만 4천 명에서 12만 8천 명을 뺀 23만 6천 건 정도가 이번 이제 학생 비자 할당의 대상 건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인율이 60%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를 승인을 받게 하려면은 39만 3천 명 정도의 신청자를 전국적으로 할당을 해줘야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엑셀 시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발표 기사 있죠, 캐나다.ca, 거기에 있던 표를 제가 따와가지고 또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첫 번째 표인데요. 첫 번째 표는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표 제목이 Distribution by Population Share예요. 그러니까 주별로 인구 비율 있죠. 주별 실제 인구 비율에 따라 가지고 할당을 한 거예요. 색깔 칠한 부분만 주로 보시면 돼요. 39만 2,667건. 요거를 이제 신청자 수, 총 신청자 수로 하고요. 이번에 요거를 이제 주별로 나눠 줄 거고, 그리고 연방 정부에서 예상을 하는 승인 건수가 23만 5,600 정도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제 주별로 할당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인구 비율에 따라 가지고 곱해 가지고 나온 숫자예요. 2023년이랑 비교를 하면요, 파란색 부분이 작년보다 늘어난 주들이고 오렌지색이 줄어든 주인데요. 뭐 당연한 거지만 BC주나 온타리오주 같은 곳은 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각각 47%, 62%. 의외로 그리고 노바스코샤, 누브런즈윅, 그리고 매니토바 등등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까지 준 모습이 보입니다. 반면에 엘버타주와 뉴펀들랜드 레버라도,
그리고 퀘벡주, 서스캐치원주는 늘었어요 작년보다. 이 부분이 참 특이하네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한번 검증을 위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전부 다 60%로 승인율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봐도 인공적인 게 보이죠.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요 아래쪽에 있는 최종 산출표,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표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부터가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2023년에 일부 주들은요 승인율이 60% 미만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주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숫자 그대로 할당을 해줄 경우에 승인율이 60%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래 목표를 삼은 실제 승인 건수보다 적게 나올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일부러 더 많이 이렇게 할당을 해줬다고 해요. 보시면 뭐 매니토바주라든지 뉴브런즈윅주, 그리고 퀘벡주 뭐 등등 이렇게 보여요. 노바스코샤주도 보이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 건수를 더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집계가 됐던 60% 미만의 승인율로 학생 비자가 승인이 되면은 원래 예상한 대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잘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NA가 적힌 주들은 예전에도 60% 정도 나왔기 때문에 굳이 조정을 하지 않아도 예상한 것만큼 나올 거고, 60%가 안 나왔던 주들은 원래 할당량 계산했던 대로 그냥 일괄적으로 줬다가는 목표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60% 미만의 승인 건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좀 더 커트를 정해준 거라고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승인율이 낮았는지 한번 여기 있는 거 그냥 논리대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H열을 G열로 나눠서 했더니 이렇게 오렌지색이 찍힌 주들은 보시다시피 60%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해서 연방 정부에서 원하는 이제 수치 29만 건 정도를 승인을 해주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요, 이거는 제가 그냥 따로 계산해봤는데 이런 60% 미만으로 나온 주들까지 만약에 다 60%로 승인율을 맞춘다고 하면요, 33만 건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4만 건 정도가 증가를 하는 거죠. 4만 건이면은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한 15% 거의 20% 정도 되는 수치인데 4만 건까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연방 정부는 이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아까 언급했던 그 버퍼라고 있죠. 그 예비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비 수량까지 생각을 해놓은 겁니다. 나름 정교하게 머리를 잘 썼어요. 자, 숫자 놀이는 여기에서 끝났고요.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 숙지해야 할 점,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되는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 아까 나왔던 그 표의 승인율들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이제 일부 주들 오렌지색으로 칠해진 주들은 60%가 안 돼요. 그렇죠? 이 승인율들은 주별로 강제적으로 맞춰야 되는 고정된 수치가 아닙니다. 절대로.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60%로 찍혀 있는 주는 인위적으로 신청자 수 대비 승인을 무조건 딱 60% 맞출 필요가 없고요. 뭐 49%, 38% 나온 주들도 일부러 49%, 38%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있는 학생들이 자기 주에 더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더 많이 뽑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덜 뽑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주별로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넘는 거는 불가능하니까 그 범위 이내에서 놀아야겠지만요. 그러고 보면 60%딱 찍혀 있는 주들이 참 운신의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이 4만 건도 그런 변수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버퍼라고 했던 거요. 학생 비자가 승인되는 여부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해요. 사실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려는 이유 이런 것도 있고, 스터디 플랜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이 공부를 하러 왔다가 실제로 눌러 앉을 가능성. 그러니까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유학 후 이민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있죠. 공부하러 왔다가 눌러 앉는 거. 뭐 저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요. 이런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재정 상태, 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학비라든지 생활비 서포트 할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해서 학생 비자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눌러 앉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좀 웃기는 얘기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사실 연방 정부에서 이걸 모를까요? 유학하러 오는데 가족들 다 데리고 오고, 그리고 유학하고 나서도 이제 PGWP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영주권 넣어보려고 하잖아요. 뭐 뻔히 알긴 하지만 이제 이게 너무 티나는, 정말 노골적으로 티나는 사람들을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인들은 크게 걸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인지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이제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승인율 60%, 48% 이런 얘기했잖아요. 한국인들은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인 승인율은요 90% 후반대예요. 90% 후반대 무지하게 높죠. 이 승인율에 대해서는요 캐나다다 CA에서 아예 그냥 신청자 출신 국가별 승인율을 연도별로 정리를 해놓기도 했어요. 웹페이지에다가요. 참 잘해놨죠. 이거 뭐 말 나온 김에 한번 빠르게 살펴볼까요? 페이지 잘 보이시죠?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 내놓은 건데요. 이거 이제 3년치 다 나와 있는 건데 2021년 거나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 화살표 꾹꾹 누르시면은 제일 높은 나라부터 나와요. 일본이 99%로 1위를 달렸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96% 상당히 높아요. 탑 6 정도. 탑 6도 아니에요. 탑 4에 들어가네요.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밑으로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보면요 정말 승인율 낮은 나라들이 많아요. 5페이지만 봐도 80%로 뚝 떨어지고 12, 13페이지 정도 되면은 60%, 50%대로 뚝뚝 떨어져요. 국가들 보시면은 나름 이제 우리도 잘 아는 국가들이 보이죠. 실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율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캐나다 연방정부는 이렇게 개편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꾸고 싶을까요? 그거를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참 놀랍게도 모범적인 모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볼까요? 네, 캐나다 연방정부가 그리는 그림이 무엇인가? 고개를 들어서 퀘벡을 보면 됩니다. 네, 총리도 퀘벡 출신이고 지금 이민부 장관도 몬트리올 넌스 아일랜드 강 한가운데 있는 섬인데요. 거기 지역구 출신이시라 아무래도 퀘벡 쪽 많이 참조를 했어요. 예전에도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요. 보시다시피 이 표만 딱 보셔도 얼마나 퀘벡주가 구조가 건전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영어권주들에 비해서요. 2021년 상반기 기준인데요. 퀘벡주 보시면은 유학생의 61.3%가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칼리지가 14% 정도고요.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아더 스터디스라고 하는데 이건 아마 직업학교랑 이제 대학원 같은데 얘기한 거고요. 반면에 레스트 오브 캐나다 나머지 지역 영어권 지역들은요 칼리지가 거의 50%고요. 그리고 유니버시티가 26%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부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2021년인데 2023년에는 칼리지 비율 더 늘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좌측의 퀘벡주 표처럼 유니버시티 쪽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연방정부에서 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퀘벡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학생 수를 통제를 했어요. 제가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민을 한 입장에서는 참 괴로웠는데요. 여러모로 정책들을 많이 이리저리 빡세게 바꾸면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한 게 역시 불어 장벽입니다. 불어 요건 같은 걸 강화를 한 거죠. 주정부 인비테이션 신청할 때 불어 인터뷰를 꼭 넣게 했다든지 불어 레벨 B2 시험 점수를 반드시 내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젠 아예 영어 직업학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상 주정부 인비테이션 신청도 못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학생 수를 통제를 하는 거예요. 아예 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게 해서요. 그리고 CAQ라는 서류를 활용을 해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오는 연방 정부에서 도입하는 PAL은 그냥 CAQ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상 그냥 베낀 거나 다름없습니다. CAQ나 PAL이나 똑같이 연방 정부에서 정식 스터디 퍼밋을 주기 전에 주 정부에서 이 학생은 스터디 퍼밋을 주고 우리 주 내에서 공부를 시켜도 될 것 같다. 라고 승인을 1차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똑같은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고 이름만 바꾼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지난주에 이 할당량이 공식 발표가 됐는데요. 일주일 동안 뭔가 생각보다 떠들썩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셨죠? 최소한 한국인들 사이에서는요. 다른 국가 이민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핫한 주제였는데요. 사실 한국인들 사이에서 좀 상대적으로 시끄럽지 않았던 이유는요. 한국인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율 관련해서도 한국인들은 95%가 넘어가는 굉장히 높은 승인율을 보여줬고요. 이제 주별로 유학생 수를 줄이는 거는 그냥 유학생 수를 줄이는 거예요. 그냥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학생 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런 개편을 통해 가지고 좀 억제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해당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제가 예전에 이 채널 초창기 때 아주 긴 영상으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있죠. 학생 비자가 개편됐던 당시 올해 초에 예를 들면은 그 PPP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을 통한 사립 칼리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PGWP를 주지 않는다든지
배우자 워크 퍼밋 같은 거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우리가 더 걱정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학교를 고를 때 말이죠. 그리고요, 학교를 알아보시거나 나중에 이제 업체들과 상담을 받으실 때도요, 업체에서 쉬운 것처럼 미는 학교나 학과만 우선적으로 찾으면 안 됩니다.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캐나다 연방정부 앤드워 주정부에서 선호하는 분야에 해당하는 전공을 위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서 4년제 대학교와 대학원 등은 좀 비껴간 그 모습이 보이는데요. 사실 일부 4년제 대학과 대학원들도 여태까지 아주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이 학생 비자 발급 시스템을 악용을 한 곳이 있죠. 그 학교들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별로 액션이 없었는데 앞으로 뭐 어떤 액션이 일어날지 그 부분도 이제 주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설명이 얼마나 명료하게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깔끔하게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항상 그렇지만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은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길 테니까요. 그 링크들 꼭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